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추석 연휴를 한 열흘 이상 하다 보니까 유튜브 뭐고 다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요즘 블로그랑 유튜브랑 거의 안 올리고 있다가 오늘은 한번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썸네일처럼 제가 곧버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많이 산 건 아니고 제 투자 자산의 정말 극히 일부분을 사긴 했는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사긴 했죠. 이제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렇다고 제가 길게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장이 항상 우상향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 하락하는 거를 먹기 위해서 주식을 항상 이렇게 상승하는 것만 바라보면 너무 지루하거든요. 중간중간 이렇게 하락을 생각하면서 투입을 해서 잠깐 짧게 먹고 나오는 이런 전략을 가끔가다 쓰긴 합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거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회수가 236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이거 정말 열심히 만든 영상인데 236회 참 눈물이 앞을 가릅니다. 코스피 지수 떨어질 것 같으세요? 이렇게 제목을 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버스를 언제쯤 사면 되는지에 대해서 타이밍을 재는 그런 정확한 규칙을 만든 영상입니다. 만약에 인버스 ET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이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인버스 ETF 아니면 곧버스 ETF를 사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 두 가지가 RSI랑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보조지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옵션 거래 대금을 이용하자는 거죠. 풋옵션 매수. 그러니까 지수가 빠르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파생 상품, 풋옵션 매도. 지수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요게 한 100억 원 이상 하루에 이 정도 발생을 하면 곧버스나 인버스 사시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100억이 아니더라도 인버스나 곧버스에 투자를 하시는 거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 계좌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파란불 떴습니다. 첫째 날 제가 지금 3일 됐는데 첫째 날 한 4% 상승을 해서 역시 나의 판단력은 이게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것인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더 먹겠다고 냅뒀다가 지금 마이너스 7.5% 됐습니다. 한 45만 원 먹고 잠깐 신했다가 다시 투입할 걸 이렇게 지수가 불꽃 같은 상승을 할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외국인과 금융투자 그다음에 개인의 옵션 포지션 차트를 봤을 때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내려오겠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꽃 같은 상승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코스피 화이팅이고요. 저는 인버스에 잠깐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한 두세 달 정도 들어가서 하락만 먹고 금방 빠져나올 겁니다. 요거는 코스피 200 월봉 차트입니다. 그 옵션의 기초 자산이죠. 코스피 200이 지금 오늘 날짜로 525.48%.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500을 넘는 거를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지지선들 보이시죠? 저항선, 지지선. 요거 제가 언제 그은 거냐면 요때 그렸습니다. 22년도 말쯤에 제가 설마 오겠어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그어놨던 건데 이 최상단 저항선을 뚫고서 상승이 일어나서 최고 532.28포인트까지 찍었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저항선을 맞고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대단합니다. 코스피 지수.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맞고 내려올지 참 궁금합니다. 요거 뭐 나중에 한 1, 2년 있다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아까 첫 번째 했던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건데 RSI가 이렇게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할 만큼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미 과매수가 충분히 발생을 하고 계속 상승을 하는 상태다. 이미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과열 상태니까 약간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곧버스라고 불리우는 ETF로 한번 들어가 보자. 정확한 명칭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ETF 중에 거래량이 가장 많다고 해요. 주가가 지금 오늘 날짜로 864원이에요. 제가 이거 매수할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투자할 때가 3,300원인가 그랬는데 864원이라니 동전주가 돼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한번 봤을 때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다 과매도 구간이죠. 이렇게 파란색이 이제 침체 구간인데 이걸 또 월봉으로 봤을 때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봉도 과매도인데 월봉까지도 과매도 구간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를 검토해 볼 단계가 된다는 거죠. 물론 우상향,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에서 이 보조지표가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거꾸로 흘러내려가는 차트도 멀리서 보면
괜찮다. 일봉이 아니라 월봉을 봤을 때 여기도 침체 구간이 나왔다가 이렇게 상승하면 잠깐 반등이 나오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하락을 보였다가 침체 구간에서 동시에 탈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승이 잠깐 나오죠. 여기를 봐도 이렇게 반등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요런 짧게 나오는 반등 타이밍을 노리자 이거죠. 많이 노리지 않고 한 10에서 20%만 먹어도 우리가 하락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 돈을 가지고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아, 주식 투자는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라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되겠죠. 물론 지수가 하락하는데 돈을 거는 투자는 내 투자 금액의 극히 일부분만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지수는 항상 우상향하기 때문인데요. 이걸 모르고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말 좀 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조지표 상에서도 봤을 때는 RSI나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봤을 때 코스피 200도 감매수 구간, 그다음에 고버스 차트를 봤을 때 RSI랑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타이밍상은 맞죠? 보조지표로. 그러면 옵션을 한번 보죠. 최근에 봤을 땐 10월 2일부터 지금 외국인이 콜옵션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10월 14일 날, 요날 제가 ETF 그 고버스를 매수한 날이에요. 이때 88억 이렇게 매수를, 콜옵션 매수를 외국인이 하길래 아, 요거 산 거 일부 청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과감하게 오랫동안 들고 가보자고 그냥 냅뒀는데 지수가 한 이틀 불을 뿜었죠. 제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 7.5%가 된 건데 뭐 개의치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은 10월 초부터 꾸준하게 콜옵션 매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개인들은 지수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콜옵션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날짜를 봤을 때는 개인들한테 낚시배를 던졌는데 이제 낚싯바늘에 지금 제대로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뭐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럼 풋옵션을 봤을 때 지수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되는 풋옵션도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겠다. 중간중간에 매도를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풋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옵션 포지션 추정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월 만기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땐 525포인트에서 지금 외국인은 딱 상단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포인트가 코스피 200 지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추세상 봤을 때 외국인은 아, 더 이상 지수가 올라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 난 하락을 점치고 있어 하면서 이쪽 지수가 어느 정도 내려가거나 상승하지 않는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에 반해서 개인과 기관들은 이렇게 지수가 계속 올라갈 거다. 금융투자를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하죠. 금융투자 봤을 때 이번 달 만기는 한 520포인트 정도에서 어느 정도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제랑 그저께 같은 불꽃 같은 상승은 이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뭐 옵션 포지션 차트인데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 외국인들 보시면 콜옵션 매도를 후장창 지금 상단에 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기 487.5에 42억의 콜옵션 매도가 거래가 된 걸 보고 나서 이제 솔직히 고버스를 매수를 하기 시작한 건데, 저는 지수가 487.5까지는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고버스를 산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한 이틀간 갑자기 불이 나게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내 판단이 틀렸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약간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은 어떨까요? 최근 얼물을 보면은 역시 외국인도 지수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하고 금융투자는 지수는 계속 오를 겁니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금융투자는 LP 역할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반대로 가는 경향이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하고 개인만 봤을 때 서로 반대 방향이 나오면 외국인 방향으로 지수가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달 옵션 거래 내역을 한번 보죠. 외국인 역시 콜옵션 매도를 주구장창 계속 발행을 해놨습니다. 어디까지요? 480까지요. 더 가서는 470까지 가는데 470까지 설마 내려가겠어요? 한 10% 이상 하락을 하는 건데 설마 그런 일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콜옵션 매수를 꾸준하게 해놨다. 다음 달 같은 경우 12월 만기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 상승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오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이제 숨고르기를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내년 1월부터 빵 하고 쳐나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저는 지수를 잘 추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금하고 지수 ETF를 7대3이나 5대5로 이렇게 비율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고 저의 투자 결정이니까 한번
재밌게 들어보시고 여러분 투자에 결정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고버스 1,0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갖고 있어요. 저는 지수 ETF를. 상승하는 거는 대부분 레버리지 ETF는 7대 3 이렇게 공격적으로 갖고 가는데, 솔직히 이런 고버스 같은 경우는 5대 5로 갑니다. 왜냐면은 자본주의는 아까 어떻다 그랬죠? 우상향하는 거라 그랬죠? 예, 절대 하락하는 거에 많이 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거시면 되고요. 이 RP 계산기는 어디서 다운받으시냐면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비율 투자 기록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뒤로 넘기시다 보면 QLD 캐시 70대 30 리밸런싱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요 클릭하시게 되면 쭉쭉쭉 내리시면 요거 RB 계산기 현금 RP용 요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 다운받게 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지수 ETF 목표 비율 70대 30 돼 있죠? 기본 세팅인데 또 50대 50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이어 7 다이어 7. 그 다음에 오늘 주가가 얼마라 그랬죠? 864원 이렇게 하면은 그쵸. 그러면 이제 거래하는 게 0이죠. 만약에 이제 50대 50으로 1,000만 원치 샀다가 좀 며칠 있다가 이제 지수 ETF 평가 금액이 떨어져서 980만 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의 주가를 딱 입력하면 115주를 더 사게 되는 거죠. 또 여기다가 10월 17일 주식 수량 뭐 1,500개, 매입 수량 1,050만 원, 평가금 뭐 980만 원, 990만 원. 이거 제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투입액 뭐 투입액은 이제 원본이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고버스에 들어가고 현금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정말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갖고 있는 거니까 이 고버스 ETF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리밸런싱 계산기로 이 평가금을 넣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입력한 다음에 현재 ETF 고버스의 주가를 입력하면 얼마를 거래하라고, 몇 주를 거래하라고 이렇게 수량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래만 하시면 돼요. 내 돈을 몰빵을 하니까 이걸 못 견디고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거지. 이렇게 내가 현금을 굉장히 많이 50% 비중으로 갖고 있으면 나는 그냥 인버스 한 배짜리 지수 하락에 베팅한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100%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현금을 나는 절반 이상 갖고 있다라는 이 심리적 안정감이 정말 투자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고버스를 투자하신다고 하면 리밸런싱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2번 정도 이 리밸런싱을 했고요. 회사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어요. 아까 점심 먹고서 이제 계산을 해서 얼른 리밸런싱을 했는데, 저희 농협은 이제 보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이메일로 발송하려면 뭐 책임자 결제 받고 막 이래야 돼요. 굉장히 번거로워서 귀찮다. 그냥 집에 와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고버스를 투자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리밸런싱 계산기 꼭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지역은행 부실 공포 뭐 이런 뉴스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난번 SVB 은행 같이 뭐 파산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지역은행 부실 터진다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급 세력들도 지수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이렇게 하락이 발생하면 뭐 하락하는 거죠. 뭐 솔직히 저는 이런 하락을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비율 투자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하락을 조금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이번에는 고버스를 한번 투자를 해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사시는데 약간 도파민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약간 좀 투자 금액을 떼서 고버스의 5대5로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거 그리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100%를 그냥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규칙도 없이 몰빵을 하는 게 위험한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수가 하락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어쩌면은 지수가 계속 끝없이 상승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투자가 즐겁고 희망차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습득된 경험, 지식들을 여러분과 나눌 거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만약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은하차의 미국 ETF 비율 투자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회원분들이 25분.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꾸준하게 뭐 이렇게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진 않은데, 제가 요게 추석 연휴와 회사 생활에 번아웃이 와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좀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인사들도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도 한번 뽐내시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도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월요일 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셔서 희망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